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새로 썼죠. 배우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 그리고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300억으로 무려 1조를 벌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공개 이후 28일간 시청 시간을 보면 오징어 게임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무려 16억 5,045만 시간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이로써 언어 장벽을 넘어 K 콘텐츠를 글로벌 대세로 이끈 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한국 드라마도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다들 아시는 방탄소년단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아닙니까? 특히 이게 중요한 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미국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모두 최초였단 거고, TV 관련 가장 큰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골든글로브, 에미에서 수상에 성공하고, 미국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상을 받은 것도, 아시아 국적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영어 드라마도 미국에서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일이란 거죠. 지금 전 세계에 K 콘텐츠가 대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넷플릭스의 K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참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할 따름인데요. 제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건 숟가락 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문화 강국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반영해주라 이겁니다. 배우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 수상했을 때 국민의힘에선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도 깐부될 것, 이렇게 숟가락만 얹었죠. 그런데 당장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황동혁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떡하니 올라 있었습니다. 이외로도 봉준호, 박찬욱, 류승환, 정지영 등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감독들도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죠.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국에 갔다가 20일에 유엔 총회 연설에 간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매번 저렇게 말만 떠드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은 안 좋고요. 참고로 그가 가는 유엔 총회가 바로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BTS 멤버들이 함께 동행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당시 BTS 멤버들이 유엔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전 세계인들이 위로를 받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참 기분이 묘하고요. 윤석열 정부를 제가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취임식 때 BTS 공연 논의했다가 역풍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유엔 공연을 두고는 쇼라 그러더니 무슨 염치로 부르려고 하냐? 아미들이 이때 엄청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최근 BTS 멤버 B씨의 손을 저렇게 번쩍 들면서 민폐를 끼쳐가지고 팬들이 또 분노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박형준 시장은 사우디 왕족을 이기려면 BTS의 대체 복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다가 또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냥 BTS 멤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 이름 한번 알리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과한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명박근혜 시대 때보다 더 암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비상 상황에 직원들에게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되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나무라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의 변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석에도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가 쏟아졌었죠. 경제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정리되는 게 없어서 다들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불안이란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다는 여론도 지금 엄청나고요. 최근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꼽혔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씨 제대로 굴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에선 이재명 대표를 소환도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또 터냐? 턴 거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어서 안 나오면 조작 날조까지 해서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여론전할 거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성남FC 송치를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리고 이미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죽은 사건을 왜 다시 살려내서 검찰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냐 이거죠. 그 사이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추석 연휴를 겨냥해서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죠. 3탄 또한 마찬가지일 거란 거고요.
똑같은 감독 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 한동훈 법무장관, 이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는 먹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포대 대통령이라고도 꼬집었네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포기한 대통령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신 못 차린 나경원 씨는 이렇게 망언을 퍼붓고 있네요. 큰일은 사소한 게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는 의미라는 건데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염치 타령하고 민생보다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 하고 선동적 정권 흔들기에는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게 정말 코미디고요. 이러니 당연히 본인이 가장 염치 없는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로도 국민의힘 비대위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측근 주기한 씨가 포함됐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사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주혜 씨를 대신 임명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이자 검찰 출신, 게다가 최근 아들이 대통령실 부속실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엄청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그런 이유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이명박 씨는 형 집행정지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들 예상했던 거긴 한데 오는 27일에 종료가 된다고 하죠. 지금 정경심 교수님은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응급실에 가서 재판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통증을 통제하는 마약 성분 진통제까지 드시는 상황인데 검찰은 계속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죠. 그래서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